자, 이제 진짜로 냅시다. 다 푼 거, 큰 거 내십시오. 푼 거. 그리고 다 옮겼어요? 아, 답이 저거예요. 자, 여러분, 뭐지, 저 페이크는, 안 냈어요? 와, 물론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진짜, 예전부터, 예전부터, 봉 빼먹을 때가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다 온 것 같은데 누가 없지? 하면 거의 대부분 봉이었어요. 봉이고. 존재감을 지우는 저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능력이다 싶기도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약간 공산주의적인 기업 이런 데 가면 왜 있잖아요. 누구는 놀고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돈은 똑같이 받는 그런 만약에 기업에 가게 되면 최고로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긴 하지만 그딴 인생은 살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지 말고 그냥 빡세게. 근데 그래 되면 이제 몸은 편할 거야 죽기 전까지. 근데 그런 삶은 좋은 것 같진 않네.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좀 아프다 살다가 그러면 이제 좀 그런 대로 잠깐 그러니까 오래 말고 이직해가지고 빨 거 다 빨고 그러기에는 최적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근데 사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마냥 조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가 사이즈가 쪼매난 것도 아니고 키도 길쭉한데 키가 얼마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감을 숨길 수 있는 키 조건이 아닌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티가 안 나지? 아무튼 나도 미스테리입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그 1번 봐봐요. 1번 보면 늘 내가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if 실험 1의 한계 반응물은 A이다. 이 A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정이잖아. 모르는데. 근데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실험 2의 한계 반응물 또한 A죠. 왜냐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피자 한 판에 선생님 12명 붙으면 부족한데, 27명 붙으면 당연히 더 부족하죠. 이 상황 이해됐죠, 그죠? 피자 하니까 아까 초콜릿 생각난다. 초콜릿 좋아요? 초콜릿 좋아요? 파란 게 좋아요? 하늘색이 좋아요? 그냥 찍어봐야 모르니까 찍어봐요. 파란 거. 뭘 좀 안 해. 아까 앞 시간에 초콜릿 풀었는데 아들이 파란 거 맛보고 파란 것만 다 집어갖고 파란 게 거의 안 남았어요. 두 개. 파란색 이 친구 하나 줘요. 저 짱박아 놓고 있었구만. 동아, 동아 시험 찍 재고. 오늘 이미 까먹었어요. 안주 유강. 근데 이제 시작이야. 그래요? 왜냐하면 시험을 좀 오래 쳤어요. 그래요? 시험을. 문제 다 풀고 이제 일단 문제 들으려고. 그렇죠. 자, 봅시다. 아무튼 간에 초콜릿 얘기, 그래, 피자 얘기하다 나왔다. 당연히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모순이 발생하면 실험에서 봐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정한 거 하나밖에 없거든. 실험 1의 한계 반응물이 A라면, 그죠? 그럼 그게 모순이니까 실험 1의 한계 반응물이 B라는 이산수학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 이해하겠지요? 동아, 이 문제 익숙하지요? 1번. 이거 숫자만 바꾼 거잖아요. 원래 4랑 9였는데 곱하기 3만 정직하게 했어요. 4랑 9였는데 10이랑 27로 바꾼 거란 말입니다. 아주 건달스럽잖아요. 아주 쉽다고. 근데, 그러면,
모순이거든. 왜 모순이냐 하면, 그, 생성물이 동일한데, 남은 B의 양이 실험 1보다 2에서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모순이라서 실험 1의 한계 반응물이 B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게 내가 해줬던 정석적인 풀이라고요, 되게. 그러면, 이게 뭐 따지고 보면, C분의, 뭐 이게 이제 4로 양쪽에서 다 같아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왜? 얘의 양이 다르니까. 이따 이해되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실험 1에 1에 한 반은 B로 확정된 상태에서 입을 실험 2의 한계 반응물 또한 B라면 그때는 변화량 B가 4대 9라고요. 실험 1과 2에서 12대 27이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이게 4대 9라는 건 생성물 또한 4대 9잖아요. 그러면 이 둘 다 C분의 전체가 양변에서 똑같으려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험 1과 2에서 실험 1과 2에서 배고파. 갑자기. 자, 다시 1과 2에서 문제 조건에 C분의 전체 몰수가 4라면 이거잖아요. 이게 4인데 실험 2에서도 C분의 남은 A 더하기 C 더하기 C, D가 똑같이 4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 새끼랑 이 새끼가 4대 9라고 했잖아요. 왜? 지금 실험 1이랑 실험 2랑 둘 다 한계 반응물이 B라고 가정했다는 거는 저 12랑 저 27이 싹 다 반응했다. 정확하게. 맞죠? 그죠? 그 개념이니까 얘가 4면 얘가 4고 얘가 8 될 거고 얘는 9고 18 될 거거든. 그럼 이거 조건 맞추려면 반드시 몇이어야 합니까? 얘가 4여야 한다. 9여야 한다. 근데 국어 문법적으로 이거 4라야 한다. 9라야 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옛날에 라야 한다 했다가 개꽃 먹고 지금 대구 영재고 3학년 전지훈이라고 아주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를 소유한 새끼가 그거 다 박제시켜가지고 내 나무 위키 오록에 라야 한다 이지를 하면서 끝까지 적어놨던데 전지훈 건달 새끼 경신중 출신 있어요 여기? 없구나. 갑자기 경신 아들이 좀 그래요. 중 기준으로 경신중 경신중이 누가 있었을까? 암튼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거 남은 양이 4대 9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모순이에요. 1, 2번이거든요. 근데 뭐 3번은 좀 이따 내가 뭐 그냥 풀어주면 되고 한계 반응을 찾았단 말이야. 근데 왜요? 라야 한다 나와 있어요. 지금 기억나. 전지훈 그냥 얘기 어록에 라야 한다 이거 있네. 라야 한다. 아니. 자, 아무튼간에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는 사실 한계 반응물을 좀 다르게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백날 설명해 줘봐야 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내가 잊고 살고 있다가 최근에 영재고 대비하는 중학생들 수업에서 그러니까 중2 예비 중3 수업에서
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길래 갑자기 그게 띡 떠올라갖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혹시나 누구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갖고 한번 내 얘기를 꺼내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잖아.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문제 보면 좀 문제 스타일이 어떠냐면 A의 양을 X로 고정시켜 놓고 B를 변동적으로 넣었죠. 그죠? 보이세요? A는 고정시켜 놓고 B를 점점 늘렸잖아요. 얼마로? 12에서 27로 늘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A는 일정하게 투입해 놓은 상태에서 B를 추가해감에 따라서 뭐를 측정하냐 하면 반응 후 C분의 전체 값이 4래매요. 맞죠? 4래매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 어딘가에 당량점이 있을 거야. 어딘가에 뭐 있겠지. 어딘가에. 근데 자 봐봐요. 그 당량점 전까지 C분의 전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 반응을 시키면 남은 A가 처음엔 A가 있는데 C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첫 스타트를 무한대에서 스타트 하겠죠. 무한대에 스타트 했는데 C가 생기면 C가 점점 생겨가는데 그거에 따라 CD 양은 늘어나거든. 근데 남은 반응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결국은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C가 늘어가고 남은 A가 줄어드니까 감소함수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무한대로부터 출발해서. 근데 개형은 아마 이래 될 겁니다. 무한대에서부터 출발하는 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겁니다. 당량점까지. 당량점 이유를 볼게요. 당량점 이유라는 건 이제 더 이상 C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D도 안 늘어나요. A 없어 이미. 누구만 늘어나? B만 늘어나죠. 다 유지되는데 남은 B만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증가함수죠. 이런 형태로 늘어날 건데 개형은 안 중요해. 어쨌든 감소함수, 증가함수라는 것만 중요하거든요. 그 값이 4가 지키는 점이 2번이라며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한 번은 당량점 2점. 즉, B가 한 개 반응물, 앞에 거는. 필연적으로 그 다음 거는 A가 한 개 반응물, 언제 뒤에 거는.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사실 4 보자마자 이게 그냥 너 이해하라고 그린 건데, 머릿속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냐면, 이게 점점 감소하다 증가할 거니까 4가 나오려면은 실험 1은 당량점 2점이라서, 이전이라서 B가 한 개 반응물, 실험 2는 당량점 이후라서 A가 한 개 반응물이고 나올 수 있죠, 그죠?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 문제 좀 기출이 자주 되거든? 이런 느낌의 문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저렇게 그려주면 선생님 좋아 죽겠죠? 이거, 저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이거? 이거. 다음에 내면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조금 문제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게 파악이 잘 되시면 전체적으로 너가 느끼는 문제 난이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음, 자, 이제 문제 그러면 3번 X와 B는 사실 이거 다 구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18대 2죠. 18대 2인데 이거 사실 다들 어떻게 하셨을까? 봉은 이거
2번 문제를 1번에다 푼 것 같은데. 아, 그죠? 공간 부족해가지고. 잠깐만. 너무 깔끔하게 풀었는데? 아니. 그, 한계 반응물 너무 깔끔하게 잡았는데요? 근데 사실, 좀 궁극적인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해 주진 않았는데, 그래서 봉이 스스로 이 패턴을 잘 찾았어요. 내가 설명해 준 대로 쓴 거 알잖아요. 그, 봉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내 설명은 좀 달라요. 근데 네가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잘 줬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봉은 어떤 느낌으로 썼냐면, 1번도 똑같거든. 1번도 똑같은데, 너그 보면. 1번에, 2번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한계 반응물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 뭐냐면, 1위 조합은 아예 불가야. 이건 그냥 말도 안 돼.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쪽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내가 12명 피자가 똑같이 있는데 내 12명이 피자 한 판으로 먹을 땐 에이 부족해 이지랄하다가 내 27명이 피자 한 판 먹을 땐 충분해 이지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불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가지가 이렇게 두 개 한계 반응물이거나 이렇게 두 개 한계 반응물이거나 이렇게 두 개 한계 반응물이거나 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짝지은 거야, 그냥.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사실 이렇게만 검증하면 되긴 해요. 서술형에서 인정해줄까 말까의 문제지만 사실 이 문제들이 워낙에 고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논리의 비약은 아니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떤 생략 정도 느낌이라서 그런 거고. 이거면 같은 비율이니까 말 안 되고, 이거면 뭐 생성물 이 비율이니까 말이 안 돼. 이걸 되게 간결하게 잘 썼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썼어. 봉도 좀 많이 늘었네. 확실히. 잠깐만. 3번이 틀렸네요. 3번. 뭐, 동화 어차피 제출 안 했으니까 그래 상관없어. 아니, 근데 3번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약간 금방 바꿨는데. 잠깐만. 6,10. 어? 6.25 맞아요. 오케이, 정답. 3번, 잠깐만. 3번에 2랑 6.25. 맞추셨습니까? 2랑 6.25. 3번 맞추신 분? 6점 뭐 맞췄다고요? 잠깐만. 아니 뭐 뭐라고요? 2, 2랑 6.25. 뭐냐, 잠깐만, 0.5에 0.5. 초반 기울기 1, 후반 기울기가 8.1.5 3이니까 2. 이거 바꾼 거 없어요. 그냥 수표 숫자만 바꿨지. 문제 설계를 아예 안 바꿨어요, 이거. 그래서, 복습 좀 열심히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식을 좀 느끼니까 열심히 하는 그런 건가? 그때도 그렇고, 약간 학기 중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어정쩡한 약간 복습 상태라 해야 되나? 약간 계속 그 정도 위치였는데, 장난 아니게, 완벽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정말 이해를 완벽하게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계 반응을 잡은 거.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잠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렵습니다만. 내가 사실 야, 근데 나막 노력으로 극복한 아들 보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대사 중에 영재고를 붙을 성적이 절대 안 나왔었는데, 애가 솔직하게 이제 인성과 외모가 너무 빼어나가지고 영재고를 붙어난 애가 있었어요. 야가. 그런 아가 있어서. 잠깐, 야가 몇 살이지, 이제? 와, 벌써 본과 2학년이요? 23 됐는데, 아무튼 그런 아가 있었거든요. 가가 결과적으로 영재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힘들어 하다가 어찌어찌 또 생기부 정말 잘 쓰고 또 사회 공익적인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서울대는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연대는 수능 최저 못 맞췄고 연대는 붙었어요. 붙었는데 결과적으로 인서울 약대를 붙어갖고 약대를 다니고 있는데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정말 예? 영재고요. 영재고인데 아무튼 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것들을 잘 풀기 힘들어 하니까 야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고쳤냐면 자 야가 1번은 풀었단 말이야. 1번 풀었는데 2번이 안 보여.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2번을 1번처럼 바꿨어요. 근데 나는 방법 참 괜찮다고 생각해. 실험 1, 실험 2, 실험 3 해가지고 A, B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게 좀 더 잘 보일걸?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약간 좀 노력을 한다라는 거에서 내가 좀 느꼈던 그런 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이번 문제처럼 써놓으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저렇게 바꾼 건데 좀 거기서 약간 좀 짠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아 야는 그래도 뭐 하겠다. 지금은 뭐 이렇게 제약회사 인턴 하면서 별개로 연예인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예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협찬 졸라 많이 들어오던데 인스타 같은 거 거의 한 반 셀럽이던데요. 자,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 한계 반응물 잡을 때 이거 시험지가 아니고 우리 풀던 진도 그 문제에 그 다음으로 있었어요. 3번 문제, 3번 문제. 3번 문제인데 풀어본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이거 띵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if 실험 1에 한계 반응물이 A이면 실험 2의 한계 반응물 또한 A다라는 거는 똑같이 이해할 수 있죠. 똑같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자 봐봐요. 똑같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다. 이거 뭔 소리야? 피자가 한 개인데 쌤이 두 명일 때 모자랐으면 세 명이면 더 모자라지.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이래 생각하면 제일 쉽다고요. 그러면 변화량이 똑같은데 남은 반응물이 여기서 더 많잖아요. 근데 남은 반응물의 분해 생성물이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모순입니다. 그래서 실험 1의 한계 반응물은 무조건 B여야 되고 if 실험 2의 한계 반응물 또한 B라고 가정하면 변화량 B가 2대 3이잖아요. 그럼 생성물의 양이 2대 3이니까 생성물량이 2대 3이니까 이거 분자가 2대 3이니까 분모가 같아야만 이게 성립하죠. 남은 반응물량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이라서 얘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존내 어려운데 나도 내가 이거를 처음 풀었을 때 이 방식은 뭐였냐면은 똑같아. 이짓 했어요. 이짓. 똑같이 A가 똑같은데
B를 넣어가면서 B의 양이 2, 3, 2분의 9 이지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은 반응물분의 남은 생성물의 양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처음 집어넣을 때 생성물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생성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는데 남은 반응물의 양은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이 그래프 발산하겠죠. 발산하니까 얘 그래프 개형이 반드시 아래로 볼록인, 그러니까 두 번 미분했을 때 양수인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치요? 근데 이 상황에서 뒷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다시 남은 반응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성물은 그대로인데. 그럼 분모가 일정하게 늘어나니까 분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당량점 이후에. 봐봐요. 개빡세거든? 근데 가로축의 비가 2대 3인데 세로축의 비도 2대 3이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에 교점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대 3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출발한 그래프가 얘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얘랑도 한 번밖에 접하지 못하죠. 그럼 접하는 게 이렇게 두 번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당량점 이전, 당량점 이전이니까 이거, 당량점 이후니까 이거 이래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객관식 문제일 때는 이 논리를 뭐 쓰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저 비율이 저렇게 될 텐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아, 근데 이게 꼭 하라고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접근을 다양하게 해보고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꼭 이래 푼다라는 게 아니라 아, 저런 논리가 가능하네, 화학적으로 양이 저런 식으로 변화해 가네 라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도 상당히 이로울 거예요. 이롭다. 자, 이제 넘어가서 뭐 보시냐 하면 3번.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얘는 사실 진짜 바꾼 게 별로 없는데. 이 문제는 뭐 내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 C-A 대 B 기억나시죠? 그죠? 그 논리. 자, 초반의 기울기는 1, 후반의 기울기는 2. C-A 대 B가 얼마? 1대 2여야 되니까. 잔꾀를 숨겨놨어요. 왜? A 더하기 BD가 CC이죠? LC구야, 가. 여기 그래도 안 나온다. 아, 그니까 사실, 아, 답을 B와 C와 X를 구하라 했어야 되는데. B도 E 아니에요? B도 2죠? 아, 왜인데요? B는 C를 갔다 나가고. B랑 C가 같다고 나와요? 어떻게 뭐 때문에? 그냥 C-A인데 B 하니까 그게 1대 2잖아요. 그쵸? 근데 A가 1이니까 대입해보면 나는 3, B는 C가 그럼 C가 5고, B가 8일 수도 있잖아요. 이상치. 아, 근데 5까지 생각해요. 그럼 C가 2고,
C가 3이고 B가 4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게 왜 안 될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그래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0,6을 찾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기울기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럼 결과적으로 y는 x 플러스 6, 얘는 y는 2x의 경향성을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므로 우리는 바로 6,10이라는 점을 찾을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a 대 c가 1 대 2가 먼저 나옵니다. 그 c 값이 2로 특정돼요. 그럼 다시 c-a 대 b는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참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실제로 수능에 나왔을 때 이 문제 되게 어렵다고 난리 났었거든. 근데 그때조차도 b값이 2라는 걸 줬어요, 문제에서. 근데 b값을 주지 않아도 엄밀하게 풀린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능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오금을 오싹하게 했던 킬러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 더 뺐는데 그래도 풀린다니까요. 몇 년도예요? 그러게. 한 16년, 7년쯤 되지 않을까요? 16, 잠깐만. 잠깐만. 이게 몇 년이고? 이게 몇 년이고? 이게, 이제 너무 추억 속이다. 카가 수능을 몇 년에 쳤지? 2002년생이 수능을 몇 년에 칩니까? 21 수능이잖아요. 20년에 치러진 21 수능이잖아요. 2002년생이 친 게. 20년에 치러진 21 수능에, 했을까? 한 16, 17? 이쯤 되지 싶은데요. 이 문제가. 16년, 17년? 근데 좀 센세이션했어요, 문제 자체가. 근데 거기에 B값을 빼버려도 이게 엄밀하게 풀리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B값 빼고 줬습니다. 되시겠죠, 오늘? 그러면 지난번에 하던 거로 좀 넘어갈게요. 우리, 자, 프린트물 다 꺼내봅시다. 이거 하던 거 마저 더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야, 공. 자, 집중해서 한번 보자. 멋지네, 문제가. 우리 EX 7번 풀었었나요? EX 7번 잠깐 한번 풀어봅시다. EX 7번 근데 요것도 진짜 쌉 딸깍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는 막 정석적인 풀이는 앞으로 계속 지향하면서 하겠습니다. 막 쌉 딸깍으로 한번 가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보십시오. EX 7번. 개 어이없을게 봐야겠다.
뭐요? 그거 있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이거까지 있는데 이해했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하거든요. 지금. 네. 이게 근데 당량점이란 거 아니에요? 그치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처음에 그거 알아낸 거는 사실 저 그래프가 초반 구간은 y는 x 플러스 6꼴이고 후반부가 y는 2x꼴이니까 6,12에서 교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그래프가. 아, 이 일만 커지는 거니까. 그치요. 오, 정말 신기한 도구네요. 야, 이건 진짜 잘 생각했다. 와, 이거 누가 발명했나, 이거? 그렇게 공각했는데 뭐가요? 다섯 개 정도. 야, 이거 아이디어 상품이네. 이게 위대한 발명이다. 별로 이건 뭐예요? 이게 있어요. 근데 별로야. 지우개로서 이 성능이? 지금 그런데 내가 너무 잘 풀어가지고. 아, 하긴, 그죠. 지우개는 지우개로서의 성능에 충실해야지 이상한 걸 충실하면 안 되긴 한데, 여러분, 그 지우개 종이에 자 달려있는 거 봤어요? 아, 동화 쓰고 있는 건데, 이거 너무 특이한데, 와, 이거 좋네요, 이거. 아이디어 상품이다. 시험 칠 때 차 들고 가야 되니까. 이건 돼요. 지우개잖아요. 근데 시험 칠 때 차, 되던데? 무슨 일? 근데 원칙 안 된대. 실제로 시험 칠 때, 각도기랑 이렇게 자랑 컴퍼스 들고 가가지고,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는,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는 도형 길이를 준 다음에 실제랑 좀 다르게 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제 그거 재수 푸는 놈 있을까봐 도형을 일부러 병신같이 그려놓고 이게 2cm다, 이게 4cm다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림 어차피 병신같이 주는 거 아니까 다시 그려가지고 그걸로 최대한 비슷한 값 써서 푸는 아들 있었어요. 지금 서울대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A 값이 이거요? 아니요. 참고로 방금 말한 그 서울대가 아까 말했던 그 여자애 좋아해가지고 고백했다까 했습니다. 그 있잖아요. 연예인 준비하고 있단 말. 여자였어요. 희한하다. 근데 그건 알겠죠? 이제 전량 후 쓰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AN몰과 BN몰을 넣어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가 당량점 당연히 이전이니까 계속 반응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BWg이 2리터에 해당한다라는 거 우리가 뭐 알 수 있고 맞죠? 이런 것들은 문제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일 것 같긴 해요. A 얼마? 8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5. 네? 네? 5라니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거 얼마나 쌉달깡 문제인지 안 비줄게요. 진짜 골 때립니다. 근데 이거 봐봐요. 일단 이건 기억나죠? C-A 대 B가 초반 기울기 대 후반 기울기인데 똑같이 W 증가하는 잠깐만 그래프 잘못 그렸잖아. 그래프 그래프 다시 그린다 치더라도 6 감소했는데 똑같은 구간 동안 얘는 얼만큼? 2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3대 1이죠. 그러면 C-A 대 B가 마이너스 3대 1이라면 얘가 5여야 되는데 그래프 다시 그릴게요. 아, 그래프가 슬프다. 어? 뭐 대충 이런 느낌인 거 알겠죠,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자, 골 때린다. 이까지 들어온 게 요 시점에서 이미 A가 N몰, B가 N몰 들어있었잖아요. 맞죠? 존나 웃긴다. 잘 봐봐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 이거 당량점 기울기 경량성으로 찾으면 자 1당 60 감소하고 20 증가하잖아요. 그럼 여 사이에서는 반만큼 갔을 때 3 감소하고 1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3 감소하면 12, 거기서 1 증가하면 13이니까 요 좌표가 여기서 1.5W에서 요 값이 12라는 거 알겠지? 이거 그냥 그래프 해석이잖아요. 알 수 있죠? 그럼 이제랑 뭔 일이 나오냐면 5A가 2C가 되니까 5만큼의 A가 2만큼의 C가 되니까 여 지점이랑 저기랑 높이 비가 5대 1 거거든요. 그러면 6 곱하기 5는 30 해가지고 이 지점에서 처음에 순수하게 A만 있던 지점이 여기야. 근데 봐봐래. 요거랑 또 매나 마찬가지로 삼각형 닮음인데 1대2인 삼각형 아닙니까? 요거랑 요렇게 그리면 아 맞잖아요. 1대2니까 그럼 여기 정확히 반당량점이네요. 반당량점이네. 우리 지금 이 시점 묻고 있지. 반당량점이니까 5만큼의 A에 B가 반당량점 들어갔으면 5만큼의 A에 B가 1 들어가면 당량점이잖아요. 반 들어갔으니까 0.5 들어갔네. 5분의 0.5 그리고 A 값 5 나왔네. 끝. 되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경제적인 풀이. 네. 10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10이라는 거는 15에서 지금 한 칸에 얼마씩 떨어졌어요? 60 떨어졌죠? 반 칸에 3 떨어지죠? 근데 어차피 이것도 풀면 풀 수 있어. 왜냐하면 요 그래프가 뭐 풀려면은
y는 21 빼기 6x를 따르고 초반에는 후반에는 어떠냐면은 1당 20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y는 2x 더하기 9 해가지고 연립하면은 교점이 1.5, 얼마 1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 이거는. 이래 근데 눈으로 비만 하는 거고 안 비면 말고. 뭐지?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대 1이잖아요. 맞지? 한 번에 6 떨어졌다가 얼마? 2 증가했으니까요. 그럼 C-A 대 B가 얼마? 마이너스 3대 2잖아요. C-A 대 B가 얼마? 마이너스 3대 1. C-A랑 그죠? C-B 아니 C-A 대 그냥 B. 소문자로 써야죠. 개수니까. C-A 대 네. M이 그 M이 O N M이요? 알바예요. 아, M이요. 10N이죠. 나도 M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냐라는 건데 모르죠. 뭐 알바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M이랑 N이랑 비교하면 얼만큼이다? 10배다. 왜? 반당량점까지 들어간 B의 양이 N이니까. A는 N만큼 있었고 B는 반당량점까지 들어갔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거. 네. C 대 A가 2대 5여서 그쵸. 30인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A 대 C가 5 대 2. 그래서 30에서 21까지 가는 거랑 21에서 12까지 가는 거랑 정확하게 같잖아요. 차이가. 그럼 여기가 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는 반당량점인 거고. 결과적으로 A가 만약에 10개 있다 했을 때 2개 들어가야 당량점이잖아요. 그럼 A가 10개 있을 때 B가 1개 있는 곳이 반당량점이니까 처음 넣어준 딱 이 시점에서는 A 10개, B 1개 넣어준 지점이었다. 그래서 n분의 n이 10분의 1. A는 5니까 최종 정답 2분의 1 끝. 뭐 예를 들면 1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당량점이라는 걸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A 10개에 B 2개면 당량점이잖아요. 근데 A 10개에 B 1개인 게 반당량점이잖아요. 그게 뭐야? 요 그래프의 첫 스타트 상태. 지금 문제에서 실린더에 A n몰과 B n몰을 넣어 반응 완결을 시킨다. 이 지점이 결국은 전체 반응으로 보자면 반당량점인 시점이었다고요. 이게 정석적으로 풀면 왜 풀까? 정석적으로 풀면 풀 수 있겠죠. 근데 정석적으로 풀 거면 일단 여러분들이 근데 정석적으로 풀면 진짜 존나 어렵겠다. 진짜 졸라 어려울 것.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사람 잡을 것 같은데. 계산 정석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정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풀이.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진짜 계산식으로 푸는 정석 형태로 풀면 문제 많이 길어질걸? 그거보다 상당히. 잠깐만요. 이거 이해했다면 손 들어볼게요. 이거 손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동화는 슈레딩거의 이해 상태가 뭐지? 대충은 이해한 것 같은데. 저거를 뒤에 보면 이해하겠는데 네. 혼자서 못 풀고 있어. 그러니까 C-A 이런 그래프 문제는 C-A 대 B랑 A 대 C 그건 지금 인지하고 있죠. 지난번에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거라. 그죠? 이거를 좋겠다. 기계 고장 날란다. 연료 바닥 났다. 범근이 혹시 아까 짱 봐놓은 거 더 있어요? 하늘색 하나만요.
파란색은 이제 희귀 상품이라 좀 그건 제가 먹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제가 먹어야 돼요. 아, 맞아요. 하늘 되게 미세하게 분유 맛이 나요, 분유 맛. 문제 상황이겠죠? 이게 문제 상황 자체가 어렵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익숙은 해졌을 건데, 이 문제는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이미 첫 시작 시점부터 A에다가 B를 넣어서 반응을 시켜놓고, 이때가 이제 0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0이고, 0, W, 2W, 3W 해갖고 다시 B를 다시 넣기 시작하는 거야. 쭉 넣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모르지만 그 전에 있었겠지. 맞잖아요. 있었죠. 확실히. B를 처음 넣어주기 전 시점에. 그래서 초반 구간까지 그래프를 확장시킨 유형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요 4점의 분석만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C-A 대 B, 즉 초반 기울기 마이너스 3, 후반 기울기 1. C-A 대 B가 얼마? 마이너스 3 대 1이라는 걸 아니까 5가 바로 튀어나와 버리고, 그 다음에 요 두 그래프에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1.5,12에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완전한 첫 시작점과 요 꺾이는 점의 높이 B가 5대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완전 최초에는 부피가 32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잠깐만, 근데 32가 몰라 되잖아. 아, 알아야지, 그래. 30이라는 걸 알아야 이게 나오지. 30이니까 30에서 첫 스타트, 우린 이 점이 궁금한 거니까 이 점까지 AB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러면 30에 21, 그리고 21에서 12니까 여기는 전체까지 딱 정확히 절반이네요. 이 지점 반당량점이네. 즉, 이 스타트 지점이 뭐다? 반당량점이다. 누가 A를 처음에 넣어놓고 B를 당량점의 반까지만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A 5개에 B 1개 넣어야 당량점이니까 A 5개에 B는 0.5개까지만 들어갔다. 이 논리. 그래서 문제가 끝나버렸다. 자, 우리 정석대로 한번 가봅시다. 기하학 쓰지 않고. 와, 벌써부터 무섭다. 자, BW 그러면 2리터. 기체 부피 상대값이라 그랬는데 그냥 리터로 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험 1부터 집어넣으면 AA 더하기 뭐예요? B가 BC 전량후. 와, 이거 진짜 못해 먹겠는데? 실험 1이랑 실험 2를 비교해보면, 실험 1이랑 2랑 비교해보면, 와, 해의 양이 이게 유추가 가능한가? 불가능할까? 이제 두 개로. 얘를 X라고 쓰고, 얘를 Y라고 쓰고, X, 얘를 Y 플러스 2 빵. 한 개 반응물은 당연히 초반이니까 빵일 거고. 야, 이게 되나? 이게 21 나오고 15 나오는 조합 찾아야 되니까. N몰이랑 N몰은 어차피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는 거라서 정확하게 그 어떤 데이터도 내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MN은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지식기를 방정식으로 잡아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라서.
야, 이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야,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 야, 정석적으로 진짜 너무 어렵다. 이게 하다못해 한계 반응물이 이쪽이었으면 변화량 같다라고도 쓸 텐데 그것도 안 되고 한계 반응물도 다르고 시작점 유추도 안 되고 처음에 A양 X는 21보단 크겠지. 남을 거니까 얘 합이 빼기 Y 더하기 2Y 2Y 빼기 Y 더하기 2 그럼 빼기 2 더하기 2Y 더하기 4잖아요. 그러면 2Y 더하기 4니까 그래도 이건 되겠네. 여기 지금 보면 차이가 6 나잖아요. 그럼 얘가 뭐면은 뭐 더하기 4니까 알지 잠깐만 2y 더하기 4인데 전체 합이 얘가 6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얘가 6이 더 많아야 되니까 얘가 6이 더 많으면은 얘는 이거 빼기 10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알 수 있네. 개수가 여기서 지금 똑같이 바뀌었을 때 얘는 지금 4 늘어날 동안 얘가 이제 10 줄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2대 10이네. 그러면 2대 10이란다. 4대 10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5 나오고 5 나오면서 야 근데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나? 이게 2y다 5 나오고 5 나왔으니까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되네. 빼기 5y 줄일 수 있네요. 빼기 5y 빼기 와 빼기 10이니까 그럼 나오긴 하겠다. 최종적으로 x 빼기 5y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 빼기 3y잖아요. 여기가 얘가 몇인데 얼마인데 21 아이고 이씨 연병하러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뭔데 여기 다 나오면 에이씨 x 빼기 5y 빼기 10 그럼 얘는 x 빼기 3y 빼기 6은 얼마? 잠깐만 이거 항등식 튀어나오잖아요. 20 항등식이잖아.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나 EW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EW 넣으면 나올란가? 와, 이 짓을 해야 돼? 그치. 돌고 도니까 이제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러면, 이게 정석적으로 풀면 문제가 얼마나 산으로 가냐. 지금 이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는 건데. 야, 기가 막힌다, 진짜. x 빼기 5y 빼기 10. 1 안 써도 되는데. 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 5y 빼기 10이니까 1대 5, 1대 5y 빼기 10인데 2y 더하기 4 빼기 10.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몇 당량점인지 유추할 근거도 없고 이게 하나 쓰긴 뒤에 거 하나 쓰긴 써야겠다. 당량점 정보 들고 올라면
뒤에 것도 하나 쓰긴 써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미 서치 썼는 거고,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뒤에 거. 그러면, 얼마? 5a 더하기 b가 2인데 전량후 해가지고, 그 다음에 x인데, 2w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 y 더하기 4인데, 이번에는 얼마야? 0. 그러면, 왜 y에다 y 더하기 2 한지는 알겠죠? 저도 좀 웃기긴 하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번엔 얘가 0 돼야 되니까, 이번엔 빼기 x. 그 다음에 빼기 5분의 x. 2c니까. 더하기 5분의 2x. 그럼 이래 나오겠네. 얼마야? y 빼, 이것도 정말 참 기구하다. 어쨌든 최종 합이 y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x잖아요. 중간 결과는 모르겠고. 이게 얼만데요? 13. 이거 풀면 되겠네, 이제. 그럼 y 더하기 5분의 x는 9. 5y 더하기 x는 45에다가 x 빼기 3y는 21이니까 빼시면 빼봐요. 오케이. 잽싸게 구했다. x 요 밑에서 빼시면은 8y는 얼만데 빼라 그랬으니까 24 y는 3, 그 다음에 x는 얼마인데요? 그러면 3이니까 y는 15니까 x는 30. 나왔다. 나오네. 그러니까 전량 3번 했거든. 그러니까 딸깍이 뭔지 알겠죠, 그죠? 이게 딸깍입니다. 정석적인 풀이라고 하면, 정석적인 풀이 중에는 내가 뭐 중간에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순간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한 거 자체는 다 군더더기 없이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더더기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병렬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항이 차 들어갔거든요. 이 둘 중에 한 개만 써서는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럼 그래. 그러니까 거의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리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방식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지요. 이게 힐러가 이래 나오는데 이게 이게 풀순 있어. 풀순 있다고. 풀순 있지. 근데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너가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딸깍술이 좀 필요하다. 해보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겠죠. 나오긴 하네. 나도 이거 사실 처음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풀어본 적 없어요. 그냥 풀어보이 나오긴 하네요. 이제 다시 하겠나 이거. 그런 거예요. 정석적으로 하면 하지. 네. 자, 이제 EX8번 가면서 세트 반응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답지엔 풀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이런데 너무 복잡하니까 되게 기울기 쓰는 풀이가 되게 정석적으로 많이 보편적으로 잘 잡았는데 그 전까지는 저지랄 해줘요, 우리가. 쉬는 시간 분이에요. 뭐가? 쉬는 시간 분이에요. 10분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먹을 거 보고 잘 치워주십시오. 사람이 나가있나요? 거기 남아있을 거예요. 자, 마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못 드신 분, 동아, 안 먹어본 사람만 파란색, 이거 여기 파란색 하나씩. 혹시 드실 분 지금? 파란색하고 이거 하나 들어가. 잠깐만요. 그건 좀 생각해보고 문제가. 파란색 일단 이제 하늘색으로. 하늘색 드실 분? 하늘색도 안 먹어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 먹어봤습니다. 파란색 하나? 그게 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파란색 맛있는데. 음. EX8번은 자주 나오는 유형이어가지고 실험 3 데이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불러면 필요 없는데 실험 3 데이터는 필요 없고 그냥 B랑 A, B, C 구하시면 되는데 얘는 사실 좀 더 쉽습니다. 얘는 좀 되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문제가.
여러분, 뭐, 이거, 여러분 보자마자 이제 어떤 짓 하셔야겠습니까? 근데 사실, 볼 것도 없이 얘 한계 반응물인 건 사실 확실하죠. 근데 야가 한계 반응물인 이유를 누가 한 두 가지 정도는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 될 수 있을까? 그 반응해가지고 변화를 이들이 어, 그죠. 그래서, 그래서 뭐가요? 그러니까 저기서 두 번째 근데, 자, 이런 문제는 되게 봐야 할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명확한 편인데요. 첫 번째는 되게 사실 너희들 되게 간과를 하는 건데, A에 비해서 B의 소모량이 같거나 무조건 더 크죠. 같거나 더 크죠. 그 상태에서 2대1로 넣었어요. 그럼 무조건 얘 가능하죠. 사실 이건 알아요. 이거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너가 캐치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막 논리를 크게 쓰지 않고 되잖아요. 이게. 근데 뭐 논리를 쓰는 거에 중독돼가지고 이제 그또 방인 맛에 빠지면 이런 게 잘 안 보인다고요, 이게.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런 것도 되긴 해요. 만약에 if 여 지금 실험 1, 2에서 변화량이 2배이다, 맞죠? 그죠? 야보다 야가 2배이다. 그럼 변화량이 2배라는 것은, 잠깐만, 변화량이 2배라는 것은 더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생성물의 양이 2배이다도 되고, 감소한 반응물의 양도 2배이다. 둘 다 되잖아요. 되는 건 구사하고, 2배이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if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4n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그런 논리도 돼. 그러니까 얘 아니고 얘다라는 거 되고, 마찬가지로 변화량 B가 1대2니까 얘가 얼마? 얘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한계 반응물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3n 빠질 때 얘는 1.5n 빠져야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것들이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따다닥 연결돼가지고 되면 제일 좋습니다. 뭐냐면 자, 그러면 변화량 B가 1대2니까 여기서는 빼기 2n이 될 거고 여기서는 빼기 0.5n이 될 건데 그와 동시에 1대2라는 반응 계수가 튀어나오죠. 그죠? 그지? 그지? 근데 여기 보면 야가 1만큼 반응했고 2만큼 반응했는데 전체 부피가 이거 하필이면 이거 좀 절묘하다. 몰수 n이랑 부피 v랑 값이 같지? 그죠? 그러니까 n몰이 부피 v인 거지.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야가 이제 4몰에서 3몰 됐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표현을 하냐면 1몰 반응하고 2몰 반응할 때 1리터, 그러니까 1몰 감소했다고요. A 1몰과 B 2몰이 반응할 때 전체가 1몰 감소했다고요. 근데 이 앞에 붙은 것도 하필이면 1이잖아요. 개수랑 똑같잖아. 자, 우리 개수와 똑같은 양이 반응했을 때를 한 세트가 반응을 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한 세트. 세트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얘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2분의 1세트 반응이죠. 그러면 한 세트 반응할 때 하나 주려면요 1
2가 반응했을 때 전체가 1개가 줄어들려면 3개가 반응해서 2개가 돼야 되는 반응이겠죠, 그죠? 끝.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실험 3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네. 분자량 비고 하려면 알긴 알아야 돼요. 끝났어요, 사실은 이러면. 끝났는데, 실험 3에서 8분의 45V 저걸 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실험 3에서 반응 후 A가 4분의 3Xg이 남았다라는 건 반응한 질량비가 얼마? 1대 4라는 거죠. 1대 4. 그러면 끝났어요. 사실 분자량비인데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대 4라네요. 그죠? 몰수비는 1대 2대 2고. 그럼 우리는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요. 1, 2, 2.5. 최종 정답은 2대 4대 5.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분자량 구하는 건 이러한 방식으로 시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B가 2 나오는데 왜? B가 왜 2 나오냐고요? 왜냐하면 처음 딱 봤을 때 0.5n 사라질 때 얘가 n 사라졌으니까 끝. 0.2가 나는 왜냐하면 실험 1이랑 2 비교했을 때 변화량이 2배여야 되니까요. 여기서 n 빠졌어요. 0.5n 빠져야겠네요. 끝. 그겁니다. C가 근데 C가 어떻게, 그래서 내가 세트 반응 중, 이게, 자, 실험 3이 하필이면 딱 요 개수랑 똑같이 여기서 n몰 빠지고 2n몰 빠지잖아요. 맞죠? 그 1대2인데, 개수가 1대2인데 정확히 개수만큼 빠졌잖아요. 정확히 개수만큼 빠질 때를 한 세트라고 할게요. 얘는 0.5에 1 빠지니까 반 세트인 거예요. 이해되죠? 세트라는 얘기를 계속 쓸 겁니다. 그러면 한 세트가 빠질 때 몰수가 얼마 감소합니까? 1 감소하죠. 한 세트 반응할 때마다 부피 변화량이 1인 거예요. 몰수 변화량이 1인 거예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부피 몰수 다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한 세트 1과 2가 반응해가지고 전체 부피가 1 감소하려면 여기 들어갈 값은 2 끝. 퀀텀에서 이카자가 하나 뿌려먹었는데 또 뿌려주는 건 알겠죠?
질문이 있는데 네, 그 B하고 C 있잖아요. 네, 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저는 다 방정식으로 돼 있는데. 예. 그 두 번 설명했는데 한 번 더 물어가지고. 다시. 풀어보면 이까지 이해됐어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1대2로 반응하네. 야, 0.5n 사라질 때 n 사라지나요? 1대2죠. 근데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까지는 이해했어야 되는 게 맞고, 여기부터가 새로 배우는 개념인데, 세트 반응이라는 게 앞으로 진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야가 지금 야가 1몰 사라지고 2몰 사라지고 2몰 생성되는 걸 한 세트 반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몰 사라지고 10몰 사라지고 10몰 생기는 건 몇 세트 반응입니까? 5세트 반응인 거예요. 그렇게 잡자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자고요. 그러면 하필이면 이 시기가 딱 1세트 반응이죠. 1세트 반응하는데 하필이면 뭐 하나 좀 남네, 하는. 남는 건 모르겠고. 여튼 1세트 반응할 때마다 부피가 얼마씩, 그러니까 몰수가 얼마씩 주는 반응입니까, 이거는? 1줄죠. 1세트 반응 뛸 때마다 부피가 1씩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몰수. 그냥 여기선 부피 몰수 같으니까. 뭐 여튼 간에 그러면 요 1이고 2인 거 확정됐는데 1세트가 반응할 때마다 부피가 1이 감소하려면 3에서 2가 돼야 된다. 끝.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되게 요거는 뭐 딸깍 이런 건 아니고 되게 정석적인 거예요. 엄청 정석적인 건데 정석적인 것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르면 큰일 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트 반응. 자,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EX 9번 잠깐 풀고 계십시오. 궁금하네. 쓰레기 다 몰아주세요. 쓰레기. 누가 다 알아서 잘 버리면 참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봤을 때 여러분들 쓰레기를 정말 엄청나게 크기를 느끼더라고요. 기었다가 좀 훔쳐봐가지고 원근이 쓰레기 없어요? 이씨 그거 말고 저걸 너무 쓰잖아요. 또 이건 또 어떤 놈이 남겨간 거예요, 이거? 와, 아, 있었던 건 알고 있어. 여기 들어오면 그 안에 가사 있었대. 와, 건달이네, 이거.
이게 통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B 구하라는 문제 중에서 뭐 A 구하시오, B 구하시오 문제 중에서 나 답이 1인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 나오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잘 않아요. 밖에 뭐지? 밖에 애들이 상당히 많이 신났네. 문제 핵심이죠. 밀도에 영향 안 주죠. 근데 저게 고체니까 그 부피를 바로 개수비로 나온 거죠. 네? 저게 고체니까 전체 그 개수비 전체 몰수 있잖아요. 안 되죠. 고체 빼야죠. 그러니까 밀도 계산할 때는 고체 빼야죠. 몰수는 맞지. 몰수는 맞는데 딴 거지. 그래요. 일단 반응 전에 기체가 누구밖에 없어요? B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요거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요게 지금 B의 밀도인 거거든. 이게 똑같은 이유가 이게 이제 B의 밀도인데 내가 밀도 문제 나오면 중요하다는 게 뭐였죠? 밀도 나오면 중요하다는 거? 밀도가 나오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이 뭐냐면 첫 번째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첫 번째.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을 거예요. 세 가지. 기체. 자, 1번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2번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린더가 있다 그랬을 때 밀도가 계속 바뀌면 자, 갇혀있는 실린더야. 뭐 더 집어넣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밀도는 부피의 역수다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아직까지 풀지 않았지만 이거는 내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혼합 기체 내에서 특정 기체의 밀도의 변화를 물어볼 때 그 밀도 값이 몰 분율에 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풀어보기 전까지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그냥 그런갑다 하면 돼요. 지금은 그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 케이스를 아직 못 봤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손 치더라도 일단 나머지 1번, 2번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1번 상황인 거예요. 지금 1번 상황. 왜? 왜요? 맞잖아요. 지금 B의 분자량이 1, C의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16이면 B의 밀도가 1이면 C의 밀도는 얼마인 거지? 16이겠죠. 즉 순수한 C의 밀도가 16인 거예요. 이거는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B라는 놈은 어떤 느낌의 것이냐면 B라는 놈은 부피가 1일 때 질량이 1인 놈이고 2면 2인 놈이고 3이면 3인 그런 놈이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임의로 정해서 쓸 수 있다고요. C라는 놈은 부피가 1이면 질량이 16인 놈이고 부피가 2면 32고 3이면 48인
그런 놈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맞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B 부피 1이랑 C 부피 1을 만약에 정확하게 딱 반반 섞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이 섞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1이랑 16짜리 섞으면 그 밀도가 17이 될까요? 아니죠? 전체 부피가 2가 될 거 아닙니까? 압력을 우리가 달리 더 높여주지 않는 이상. 그럼 전체 부피 2인데 그 질량은 이제 17일 거니까 답은 8.5가 되겠죠. 2분의 17. 기체 혼합이라는 게 이런 느낌인 겁니다. 평균 구하기이기 때문에 이중과평법을 쓰기 참 좋아 보이는데 뭐 그건 좀 이따 하시고, 일단 내가 원론으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이 얘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바로 눈치를 까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 7이라는 건요, 자 봐봐, 이 문제에서 기체는요 B랑 C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치면 실험 끝나고 나서 기체가 뭐밖에 안 남아요? C밖에 안 남으니까 이 값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되게? 동아야? 오케이, 16 나와야 되지. 그럼 16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도 한계 반응물이 A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계 반응물이 무조건 A야, 여기서. A라고요. 즉, 얘가 B, C의 믹스, 혼합기체란 말입니다. 순수한 B는 1, 순수한 C는 16. 혼합기체네. 맞죠, 그죠? 사실 여기서 이중과평 때리면 답 바로 나와요, 사실. 근데 그냥 일단 정석적인 거 먼저 해볼게요. A 더하기 BB가 C니까 전량 후 해가지고 요거 먼저 때리면 2몰에다 7몰 때리는데 얘 한계 반응물인 거 알겠고요. 빵이니까 빼기 2 빼기 2B 더하기 2죠, 그죠? 7 2B에 2잖아요. 그럼 B라는 놈은 참 재밌는 놈인 게, 요 새끼 질량이 얼마라고 우리가 잡았냐면 B를 1만큼 집어넣었을 때 우리 요 지금 표랑 호환되잖아요. 넣어준 물질의 양 해가지고 호환된다고. 뭔 소리? B라는 놈은 우리가 밀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 자체 의미가 B는 한 개일 때 질량 1이라는 뜻이라고요. 맞아. 두 개일 때 질량 2라는 뜻이라고요. 저 밀도가. 그러면 야는 질량이 얼마인데? 7-2B인 거죠. 부피는 얼마인데요? 우리 저래 잡았다니까? 부피도 7-2B인 놈이에요. 근데 이 새끼는 부피가 얼마지? 2. 질량이 얼마? 32인 거죠. 그럼 끝났습니다. 부피는 얼마? 9-2B 분의 질량은 요거에다가 32를 더해가지고 39-2B 값이 얼마다? 후에 혼합기체의 밀도가 7이라고 나오잖아요. 7인 거예요. 39 빼기 2B는 63 빼기 14B 얼마예요? 1로 넘겨야겠네. 12B는 24 B는 2. 그러면 A 더하기 2B가 C입니다. 전량 후 38빵이죠, 그죠? 빼기 3 빼기 6 더하기 3 0, 2, 3 끝났다. 왜? 밀도는요? 2 더하기 3분의 야, 밀도 얼마라고? 그럼 질량 얼마? 2 더하기 야, 질량 얼마? 48. 끝.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석적으로 이래요. 근데 이것도 나는 좀 그래 했으면 싶어요. 자, 일단 다 적어 보시고
자, 다시 풀어볼게요.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2, 7, 방, 빼기 2, 더하기 2, 2까지는 주어져 있다. 맞죠?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잘 봐. 이래 할 수 있거든요. 수직선 딱 그었을 때 밀도가 1인 기체랑 밀도가 16인 기체랑 섞어갖고 얼마 됐다 그랬지? 7이죠. 동아야. 이게 몇 대 몇? 6대 9니까 2대 3이니까 얘가 3 있고 얘가 2 있는 거죠. 이중값형 이렇게 반대로 봤지. 그러면 뭐 요 놈이 3대 2니까 B 대 C가 3대 2니까 요거 3이네. 그러면 빼기 4니까 얼마? 2네. 비율이. 그러면 다시 380으로 쓰면 이번에는 빼기 3 빼기 6 더하기 3이죠, 그죠? 하시니까 빵 2, 3이니까 이번에는 1짜리랑 16짜리랑 이번에는 몇 대 몇으로 내보내야겠어요? 알죠? 3대 2로 내보내야 되죠? 3대 2 하면 여기가 12네 끝.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근데 10번이 가비에 리를 써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11번이 밀도는 부피의 역수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사용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한 번씩 경험해 봤어야 될 것들은 다 경험해 보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이용해서 더 잣같이 파생된 문제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양호하다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배워가다 보면 조금씩 나을 겁니다. 그래서 10번, 11번은 다음 시간에 마저 풀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프린터물을 내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하나 있었을 거예요. 숙제를 성실히 했으면. 그래서 그렇긴 하죠. 근데 일단 유형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가비엘이 개념 안 쓰면 거의 푸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풀었어요. 가비엘이로 풀었어요, 혹시? 아니, 어떻게 풀었지? 진짜 빡센데? 근데 무의식적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가비엘이 안 쓰고 할 수는 있겠는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